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같은 후회를 남깁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합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이 결핍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곤 합니다. 인간의 수명이 너무 짧다거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서라고 말이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의학자 히포크라테스조차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며 자연이 부여한 시간의 인색함을 한탄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이들조차 인생이 짧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을 짧게 살도록 설계한 자연의 섭리, 즉 신의 섭리로 생각하며 그 섭리의 주체자인 자연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법정에 비유하자면 인생의 덧없음에 고통받는 인간들이 피고석에 자연을 앉혀놓고 왜 우리에게 이토록 적은 시간만 주었느냐며 부당한 고소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 로마의 위대한 지성 세네카는 이 보편적인 불평에 대해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며 그에 져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짧은 수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사치스럽게 낭비하고 있다. 세네카는 우리가 자연을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지적합니다. 그는 인생을 자본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막대한 재산이라도 주인이 관리를 못하면 순식간에 바닥나지만 적은 돈이라도 유능한 관리자의 손에 들어가면 복리로 불어나 풍족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우리에게 준 시간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귀한 자원을 아무런 계획 없이 낭비하고 있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시간이 모자란다며 자연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 세네카의 냉철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래 살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많거나 주름과 흰머리가 있으면 그가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래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항구에서 출발한 배가 거센 풍랑을 만나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멀리 가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면 그 배를 두고 긴 항해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바다 위에 오래 떠 있었다고 해야 맞습니다. 나이와 주름은 그저 시간이 흘렀다는 증거일 뿐,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채워 넣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결핍은 물리적인 한계가 아니라 삶의 주권을 우리 자신이 아닌 세속과 타인에게 내어준 결과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바쁘다고 믿는 그 일상의 분주함 속에 실은 삶의 상실이라는 거대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통찰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분주하며 정작 내 것이어야 할 시간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일까요? 세네카는 2000년 전의 기록을 통해 마치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구체적인 실태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지목한 분주함의 실체, 즉 우리를 끊임없이 소진시키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그 무의미한 열정들의 목록을 하나씩 마주하려 합니다.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세네카가 첫 번째로 지목한 이들은 공적인 분주함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입니다. 로마의 상류층은 아침마다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겪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성공이 커질수록 정작 자신의 삶을 운용할 수 있는 자율성은 소멸해 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의 시간을 점유하려 들고 권력자는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하루를 소진합니다. 세네카가 보기에 이것은 삶의 가장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당신을 찾는 수많은 사람 중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그곳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를 위해 당신의 시간을 조각내어 가져갈 뿐이다. 권력자는 남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타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대면할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를 두고 모두에게 친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가장 인색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화려한 관직과 명예를 얻었을지 모르나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이라는 유일한 자산을 지불해버린 셈입니다. 세네카가 지목한 두 번째 분주한 자들은 얼핏 보기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깊이 몰두해 있으며 자신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세네카는 그들의 활동을 한가로운 분주함이라고 명명하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세네카는 이들의 실태를 폭로합니다. 고가의 골동품을 수집하기 위해 온 나라를 뒤지고 다니는 자들, 운동선수들의 사소한 경기 기록이나 계보를 외우는데 밤낮을 지새우는 자들, 혹은 머리카락 한 올의 흐트러짐을 고치느라 거울 앞에서 몇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지만 세네카의 시선으로 본 그들은 그저 사소한 것에 영혼을 저당 잡힌 상태일 뿐입니다. 그들이 쏟아붓는 지독한 성실함은 정작 자신의 내면을 가꾸고 죽음을 준비하는 본질적인 과업에는 작은 틈만큼도 할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네카는 학문을 탐구한다는 명목 아래 벌어지는 지적 낭비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호메로스의 고향이 어디인가, 오디세우스가 항해한 정확한 경로는 어디인가와 같이 알아도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지엽적인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를 두고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못하는 지식에 매달리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적인 허영을 채우는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탐구는 인간을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들이 빠진 함정은 몰입 그 자체에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중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순간은 분명 달콤하며 자신이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만족감의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지엽적인 수집이나 지식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두려운 숙제, 즉 언젠가 맞이할 죽음과 삶의 허물을 직시하지 않기 위한 도피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공들여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대상들이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죽음이 문턱까지 다가왔을 때 당신의 영혼을 평온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만약 그 몰입이 일시적인 즐거움에 그칠 뿐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유능하게 설계된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목적 없는 부지런함은 결국 제자리를 맴도는 발걸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삶의 유한성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는 단 한 걸음도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시간을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네카는 안식이란 미명하에 만연되어 있는 지나친 쾌락 역시 변형된 형태의 분주함이라고 지적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화려한 연회를 열고 사치스러운 삶에 몰두하는 행위는 얼핏 보면 고단한 일상에 대한 보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 탐닉의 과정조차 결코 자유롭지 못한 정신적 강박임을 예리하게 꼬집습니다. 쾌락에 침잠해 있는 그 순간에도 완벽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압박과 자신의 모습이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노심초사가 내면을 끊임없이 옥죄기 때문입니다. 결국 쾌락이라는 탐닉의 시간은 오로지 더 우월해 보이려는 과시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갉아먹는 또 다른 형태의 예속이 됩니다. 세네카는 이 상태를 두고 자유로운 안식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상전을 모시는 일종의 복종이라고 비판합니다. 본래의 의도대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형식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화려한 연회장에 앉아있을지 모르나 영혼은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허영이라는 감옥 안에서 단 한순간도 진정한 평온을 얻지 못한 채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토록 타인의 평가와 사회적 허영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소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가진 기묘한 경제관념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사람들이 재산을 지킬 때는 극도로 인색하고 공격적이 되면서도 정작 인생에서 가장 유일하고 귀한 자산인 시간을 내어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자선가로 변모하는 모순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의 토지 경계선을 한 뼘만 침범해도 돌을 던지며 싸울 준비를 하고
내 지갑에서 사라진 푼돈 몇 장에는 온종일 마음을 졸입니다. 하지만 내 생명의 실체인 시간이 타인에 의해 갉아먹히고 유린당할 때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며 사회적 도리를 다했다는 기만적 안도감에 빠지곤 합니다. 세네카는 이러한 현상을 시간은 형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치명적인 착각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돈은 손에 잡히고 숫자로 증명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실체적 가치로 보지만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치 공기처럼 무한히 공급되는 저렴한 소모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헐값에 넘기는 비극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가 있으며 심지어 타인에게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단 1초도 환불받거나 빌려올 수 없습니다. 한번 흐르면 그것으로 영원히 소멸하는 절대적 유한 재화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갈등으로 인한 끝없는 감정 소모, 아무런 의미 없는 사교 모임에서의 공허한 담소, 타인의 삶을 엿보며 비교하며 허비하는 시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낭비하는 시간, 우리가 무의미한 일들에 허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전체 수명이라는 한정된 자산에서 그만큼의 생존 기간을 떼어내어 타인에게 아무 대가 없이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 인생의 조각을 남에게 거저주는 것이기에 자신의 생명을 깎아 타인에게 헌납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세네카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현자는 모든 것에는 관대하되 오직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지독한 수전노가 되어야 합니다. 무의미한 관계와 가식적인 예의로부터 자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유일한 예의입니다. 타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생명을 지출하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인간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소유가 되어버린 시간을 늘려갈 뿐입니다. 결국 시간의 경제학이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누구의 의지대로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홀히 다루는 이 모순된 인색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인간은 평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시간의 불황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이토록 헐값에 넘기며 살아가는 이들은 그 대안으로 언제나 나중이라는 비겁한 약속을 내세웁니다. 세네카는 50살의 한가함을 얻고 60살의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자들을 향해 대체 누가 당신의 수명을 거기까지 보장해 주었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유예할 수 있다고 믿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말로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가련한 오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명석하고 귀한 시기를 타인의 공무와 사회적 의무에 탕진하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찌꺼기 시간만을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세네카는 이를 두고 죽어야 할 때가 되어서야 살기 시작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가장 가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생의 맨 끝으로 미루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뒤틀린 사고방식인지를 고발합니다. 이러한 미루기의 본질은 현재를 부정하고 먼 미래에 매달리는 기만 속에 있습니다. 아직 손에 쥐지도 못한 미래를 기대하며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있는 유일한 실체인 현재를 내버리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넘기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서 운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인생이 짧게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기다리느라 지금의 시간을 끊임없이 죽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현재를 낭비하지만 죽음은 결코 우리가 정해놓은 은퇴 시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불확실한 도박에 오늘이라는 확실한 자산을 거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참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지금 당장 시작할 용기가 없는 자들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사기 위해 현재라는 유일한 실체를 지불하는 결과로 귀결될 뿐입니다. 세네카는 인간의 물리적 수명이 짧다는 탄식에 대하여 오히려 그 시간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학에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그는 오직 철학의 시간을 할애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애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인류가 지나온 모든 세월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현자들이 일궈놓은 지혜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이 고통스럽게 찾아낸 진리들은 우리의 자산이 됩니다. 세네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제노나 피타고라스와 데모크리토스 같은 위대한 선조들을 언제든 만날 수 있으며 그들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문객에게 결코 무례하게 굴지 않으며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대화에 응하고 우리의 수명에 자신들이 살았던 수천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결합해 줍니다. 이것은 타인의 눈치를 보며 낭비하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입니다. 권력자의 문 앞을 서성이며 문전박대당하는 것과 달리 철학이라는 문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며 그 안에서 만나는 스승들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 그리고 삶을 어떻게 확장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이 위대한 정신들과 교류함으로써 인간이 태어나 부여받은 비좁은 시간의 감옥을 부수고 우주적 시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짧지만 인류가 쌓아온 지혜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자는 결코 짧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무시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시간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활용하며 지혜를 탐구하는 자에게 시간은 언제나 넉넉한 법입니다.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영원성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수천 년의 길이로 늘리는 가장 경이로운 시간 확장술입니다. 철학을 통해 수천 년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세네카의 제안은 달콤하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서야 비로소 시간의 가치를 절규하며 깨닫는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평생을 바쁘게 살며 부와 명예를 쌓아온 자들이 정작 임종의 침상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단 며칠의 삶을 연장하려 구걸하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평소에는 그토록 관대하게 남들에게 퍼주었던 시간이 막상 바닥을 드러내자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석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은 수명이 통장 잔고처럼 눈에 보였다면 과연 지난 세월처럼 그렇게 무책임하게 시간을 낭비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세네카가 강조하는 가장 서늘한 진실은 죽음이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보낸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이미 죽음의 수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음이 항상 멀리 있다고 착각하기에 마치 영원히 마르지 않을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오늘을 허비합니다. 결국 임종의 순간에 터져나오는 눈물은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단 한순간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회한의 고백입니다. 세네카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기 위해 죽음이 닥친 후에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죽음을 곁에 두고 시간을 대하라고 경고합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진실해지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가짜 인생에 매몰되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종의 비극은 책 속의 비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쓴 저자 세네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신뢰를 목격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당대 로마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으며 아이러니하게 그가 비판했던 가장 바쁜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폭군 네로의 스승으로서 제국의 정무에 시달렸고 타인의 청탁과 음모 속에서 자신의 시간을 끊임없이 저당 잡혔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는 고고한 철학자의 훈계라기보다 단 한순간도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지 못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고해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판했던 그 굴레 속에 직접 갇혀 있었기에 시간이 소진되는 고통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세네카는 결국 권력에서 물러나 안식을 찾으려 했으나 운명은 그에게 평온한 노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네로에게서 자살 명령을 받은 세네카는 자신의 혈관을 끊으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순간에도 그는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철학적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 책의 메시지가 단순히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길어올린 절박한 진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어던 자조차 그토록 갈구했던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묵직한 경종을 울립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의 결론부에서 방황하던 영혼이 마침내 돌아가야 할 종착지로 관조의 삶을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은퇴는 단순히 생업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도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며 남을 위해 소모되던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고귀한 활동으로의 회귀를 뜻합니다. 세네카는 진정으로 평온한 삶은 마음의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업무와 사교적 의무에 묶여 있을 때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평온함은 오직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인류의 지혜를 탐구하는 관조의 시간 속에서만 허락됩니다. 그는 공무에서 물러나는 것은 게으름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하며 진정한 은퇴가 가져다주는 영적 풍요를 묘사합니다. 결국 세네카가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은 결코 짧지 않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무한히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저당 잡혔던 시간을 되찾아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전념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연스러운 삶의 완성이 됩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확장된 삶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회귀할 때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달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고요히 흐르는 동반자가 됩니다. 세네카는 관조를 통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현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쯤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인생의 짧음을 탄식하는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